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희한의원 이우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슬로우 에이징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슬로우 에이징이란 무엇일까요? 에이징이란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화 현상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슬로우라는 건 당연히 이제 천천히 하게 한다라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에이징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젊어질 수도 없어요. 예, 그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천천히 가게 하자라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예, 옛날에는 무조건 젊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좀 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슬로우 에이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방, 양방 쪽의 지식을 통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걸 보았을 때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거 느낄까요? 에이징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우선 부드러웠던 것이 딱딱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게 딱딱해진다. 우리 몸에서 어느 쪽이 제일 부드러울까요? 피부? 머리카락? 관절? 다 부드러워야 되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릴 때, 아기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곳이 다 부드럽죠. 심지어 머리 뼈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간단하게 머리 만져보면은 푹 들어가죠.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숨골이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숨골이 닫히면서 두개골이 되는 겁니다. 몸에 있는 뼈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뼈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기들 뼈는요. 그리고 나이가 지나면서 이게 딱딱해지고 우리가 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생아들 정말 아기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안 부러졌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부모는 크게 다치고 부러지지만 애는 멀쩡하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애들은 부러지지가 않고, 반대로 나이가 들면은 사소한 충격에도 우리 뼈는 딱 부러지죠. 나이가 들면서 70대, 80대 이후부터는 꽉 넘어졌는데 어디 부러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젊음과 이런 노년기의 이게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드러워져 있는 걸 딱딱해지게 하는 걸 막는 거고, 딱딱해져 있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겠죠.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스트레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동 범위에서 우리 어깨나 고관절이나 발목의 가동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번 어디 가가지고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아침에 많이 잘 해보세요. 아침에. 왜냐면 낮에는 우리 몸이 참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는 숨도 적게 쉬고 심장 늦게 뛰고 물도 안 먹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고 상당히 몸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이 쌓여 있을 때입니다. 아침이 가장 그럴 때죠. 부어있고 그때 스트레칭 해주시면 가장 몸이 빨리 깨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보통 아침에 많이 삐시거든요. 다치시고. 근데 그때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해주시면 하루 종일 몸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늙는다는 것은 바로 따뜻했던 것이 차가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따뜻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몸이 대체로 다 따뜻한데 상대적으로 피부라든가 이 손가락은 차갑고 이 몸 안쪽은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재더라도 입과 항문은 온도가 높고 겨드랑이는 온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것을,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자, 딱딱한 것과 차가워지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굳어지는 게 부드러워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떡이라는 겁니다. 맨날 떡을 우리가 먹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떡을 줬어요. 이제 오늘 안 먹고 내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냉장고에 집어넣죠. 그 다음날 열어보면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딱딱해졌죠? 이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겠죠? 예, 한 1분 데워가지고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렇죠? 딱딱해지니까 말랑말랑해지죠? 이거를 먹으면 부드럽게 잘 소화가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차가워지면은 굳어지고 따뜻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이 우리의 늙는다는 것과 관련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 굳어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온찜질을 하세요. 온찜질. 여러분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시고 오랫동안 아프셨던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경우에는 거기다가 따뜻한 찜질을 하십시오. 예,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었다 빼는 그런 뭐 콩으로 된 그런 패드도 있고 그런 거를 한 10불, 20불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넣었다 빼가지고 어깨나 뭐 허리나 뭐 목이나 뭐 굳어있는 부위, 무릎 같은 경우에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오늘 내가 발목을 뼈었다. 오늘 내가 허리를 뼈었다. 오늘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부어있다. 멍들어있다. 그때는 아이스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삐었다. 그때는 아이스 차가운 걸 하시고 오래된 거 있죠. 최소한 일주일 내지는 나는 허리가 아픈 지가 1년이 됐는데 계속 뻐근하게 아파. 거기는 당연히 히딩 패드 뜨거운 걸 하셔야 되겠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따뜻한 걸 하는 건 좋은데 그 상태로 밤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고 주무시는 거죠. 최소한 5시간, 6시간 계시겠죠. 그 상태로.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저온 화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낮은 온도로도 오래 있으면 그 자리가 화상이 생깁니다. 색깔도 일단 어두워지고 피부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건 피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스스로 차갑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차가운 물입니다. 얼음물.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식당만 가면 일단 앉으면 그냥 얼음물을 줍니다. 말 안 해도.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미지근한 물, 상온의 물을 드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캠핑 가보면 알 수가 있으세요. 한 6명이서 이제 7명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끓여야죠. 1갤런 정도는 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너에다 올리고 불을 피웁니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한 30분은 걸릴 거예요. 1갤런을 버너로 이렇게 끓이게 하려면은요. 자, 우리 한 12온스 500cc 정도의 물을 차가운 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거를 데우려면은 이 위와 장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 위가 장이 뭐 몇천도의 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36.5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이 물을 데우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막 써야 되고 상대적으로 위 안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차가워지면 어때요? 굳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근육도 굳어지고 장도 굳어지고 뭔가 이게 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덜 나오고 하여튼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불량 걸리고 계속 차가워지니까 가스 생길 수 있고 변비 생길 수 있고 좋지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이런 습관인데 항상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드러워지는 거, 따뜻해지는 거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게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육과 혈관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육과 혈관은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온도라든가 이런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도 줄어들고 혈관이 줄어듭니다. 이거를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일단 머리 쪽은 당연히 혈관이 많죠. 당연히 뇌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모든 혈관이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폐거든요. 이거는 폐에도 혈관이 아주 많죠.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들어오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이 필요합니다.
여기 심장이 있을 것이고 심장 밑에 간과 이제 췌장과 장이 있네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혈관이 있고 간에는 당연히 혈관이 많죠. 이제 혈액을 이제 저장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 혈관이 보이고 작은 혈관이 보입니다. 손가락에도 작은 혈관이 있죠. 자, 이게 우리 몸의 혈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필요 없는 부위에 있는 혈관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적게 하고 활동을 적게 하고 리타이어 했으니까 거의 활동이 없다든가 집에만 계시면은 필요 없는 부위부터 혈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죠. 안 쓰면 근육은 줄어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점점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육을 유지시키고 발달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을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운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한 10분, 20분 뭐 산책을 했다. 멍멍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거 가지고는 근육과 혈관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땀이 좀 나셔야 되고 심장이 더 뛰고 숨이 좀 약간 차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수준, 전화가 잘 되는 수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좀 땀이 나고 약간 숨이 차고 이게 필요해요.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각자 다릅니다. 그 수준이라는 거는 그거 맞게 최소한 15분 정도는 매일매일 운동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좀 써야 되겠죠.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뭐 1파운드라도 드시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뭔가 매일매일 좀 이렇게 저항을 주면서 몸에 약간의 그런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야죠. 단백질. 근데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콩이라든가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추천드립니다. 이걸 계속 먹으셔야 되는데 아시안들은 이걸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요. 반대로 멕시칸이나 히스패닉 분들은 하루 3끼 콩을 먹죠. 보셨죠? 주위에서? 그런 분들은 하루 3끼 먹기 때문에 항상 몸에 근육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도 거의 없고 산후풍도 거의 없는 겁니다. 남자들도 근육이 많고 또 콩을 많이 먹으니까 눈도 좋아서 안경도 거의 안 끼죠. 그게 이제 아시안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콩 먹기도 힘들고 생선 먹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가 있어요.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아침마다 한 스푼씩 이렇게 타 드시면서 약처럼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운동 때문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나 운동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무릎이 너무 아프고 수술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자쿠지라든가 뭐 이렇게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에 좀 자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좀 뛰고 땀이 나니까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셔가지고 땀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셔야 됩니다. 혈관이 확장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운동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쿠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기 안 하시고 그 대신에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술입니다. 술을 먹으면은 혈관이 확장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좀 땀이 나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뭐 그런 논문도 있죠. 술을 먹으면은 뭐 매일매일 먹으면은 어떻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해도 술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것만 보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로 인한 뭐 아세트알데히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몸을 괴롭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특히 간과 뭐 신장이라든가 모든 신진대사가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술은 금주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드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 더 많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에이징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뭘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수시로, 낮에도, 서 계실 동안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에,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발목 까딱까딱 하시고 스트레칭 오금도 펼쳐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굳어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거기를 히딩 패드로 데워주러 말씀드렸죠. 온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항상 히딩 패드 하나 사세요.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유튜브 보실 동안에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매일매일 해주시고, 물은 당연히 얼음 없이 드셔야 되겠죠. 아이스 없이. 아이스 커피도 피하시고 그냥 따뜻한 커피를 드신다든가 그냥 상온의 물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하십시오. 오늘 다 까먹어도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매일매일 땀나고 숨이 차는 운동 15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이 진짜 어렵다면은 목욕이나 자쿠지나 사우나처럼 이걸 하셔가지고 몸을 데워주는, 땀을 좀 놔주는 거를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시는데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걸로는 이제 계피나 강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피는 우리 피부 쪽을 좀 데워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것도 한약이죠. 시나몬인데 이게 감기약으로도 쓰이는 거라서 몸을 좀 데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강황도 역시 이런 기능이 있죠. 투메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카레의 성분이기도 하고, 이것도 뭐 차로 드시거나 뭐 자주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최소한으로 또는 금주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몸에 좀 자극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혈자리에 침을 맞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안 아프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격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침 맞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예방적 차원에서 침 맞고 싶다.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C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메디케어에 딸려있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 무료입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이걸로써 대부분의 파트 C 보험이 침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가시는 한의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한약으로는 경옥고를 추천드립니다. 경옥고는 이미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이고 이미 뭐 500년 이상 검증이 된 아주 유명한 처방인데요. 여기는 인삼과 복룡과 뭐 숙주향이 기본적인 약재인데, 이것이 보열 작용을 일단 하고요. 보열은 혈액순환 개념이죠. 보기 기능은 면역력을 말하는 건데, 뭐 감기가 잦으시다든가 내지는 폐기능, 특히 감기가 폐기능 관련이 많으니까요. 폐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거 추천을 드리고, 몸 전반적으로 마른 기침이라든가 몸이 좀 말라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경옥고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먹어도 거의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오래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옥고는 그 약재를 7번 이상 찐 거기 때문에, 식히고 찌고 반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잘 넘어가는 겁니다. 영양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셨는데, 시니어분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 딱 2개만 꼽으라면 저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햇빛 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타민 D 뭐 큰 부담 안 되시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메가3는 그 생선 기름이죠. 이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밝혀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최소한 20년 이상 이제 검증이 된 거, 확실한 거, 몸에 문제가 없는 거를 딱 2개 꼽으라면 이 2개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쭉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플러튼에 있는 우리경희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으로서 일하고 있고요. 오셔가지고 제가 또 다른 질문하시면은 자세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중요한 유용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